의학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수명도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도시화가 되어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의학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곧 체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노후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의 최대적이라는 외로움의 감정을 잘 극복하고 외로움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다룰 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보통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혹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외로움의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외로움은 꼭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은 아니죠. 배우자와 같이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고 자식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며 심지어 이성과 연애를 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은 원래 어떤 상황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이며 고독함과 외로움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종종 노인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 외롭겠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혼자 사는 고령자를 마치 사회 문제처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혼자 산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외롭게 비참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며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잘 사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올해로 15년째 혼자 지내고 있는 60대 후반의 김순자 씨는 TV 프로그램에서 노인이 혼자 지내는 것을 비참한 분위기로 방송하는 것을 보고 아니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참 세상을 모르는고만 이라고 말하십니다. 본인은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김순자 씨의 친구는 캥거루족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빨래하고 끼니 때마다 밥 차려주고 어쩌다 애들한테 청소라도 좀 시키면 대충대충 하는 척만 하여 결국 본인이 다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자식들 결혼 정년기도 놓치는데 이대로 애들과 같이 평생 사는 것은 아닌지 기력은 떨어져만 가는데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식들이 다행히 결혼하면서 독립을 하였는데 곧이어 손주가 태어나서 딸 집과 본인 집을 오가면서 손주를 봐준다고 합니다. 60대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맞벌이 한다는 핑계로 부모들이 손자를 봐주는 것을 당연스레 여긴다고 합니다. 남자 손주는 갓난 아기 때는 봐줄만 했지만 3살이 되면서 안아주는 것도 힘들고 달리기가 정말 빨라 쫓아가는 것도 버겁고 허리와 어깨가 항상 아픕니다. 이제 친구의 둘째 딸도 임신하여 한 번씩 친정에 와서 쉬고 가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좀 도와달라면서 벌써부터 은근히 얘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이쁘기는 하지만 계속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고 합니다. 위 2명의 친구는 혼자서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는 김순자 씨를 너무나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순자 씨는 혼자 지내긴 하지만 가족들과 사이가 원만해서 가끔씩 교류를 하고 등산과 필라테스를 하면서 건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친목 모임에도 가끔씩 나가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노인 일자리에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크게 먹고 살 걱정도 없습니다. 김순자 씨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도 느끼지 않고 본인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교감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과 관계적 고립은 다릅니다. 생활은 혼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지내면서 인간관계는 밖에서 잠시 하고 오면 됩니다. 김순자 씨의 친구처럼 자식들을 케어할 필요도 손주들을 하루 종일 케어하면서 힘들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거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수도 없고요. 만약 함께 사는 가족이 학대나 방치를 한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싱글 중에는 스스로 선택한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된 사람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싱글의 삶을 살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도 할 수 있지요. 스스로 선택한 싱글 생활에는 외로움도 불안도 없습니다. 사회학자가 50대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에 대해 오랜 기간 추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만족스러운 노후의 모습의 결론은 혼자 사는 거였다고 합니다. 노후의 생활 만족도는 익숙한 장소에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자유롭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우고 이제 인생 후반을 좀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는 노후는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노후를 혼자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첫 번째,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자식이 성인이 된 뒤에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미덥지 못하고 어수룩해 보이겠지만 과감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라. 이 말은 달리 풀이하면 어릴 적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보호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맡기고 기대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의지하라는 것은 자식을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가 60을 넘기면 곧 자식의 시대가 왔음을 상징합니다. 집안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식이 집안의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연장자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부모 중심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주에도 자연계에도 메인 스트림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동력이 있으며 어떤 조직에서나 실세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희생으로 여깁니다.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누구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되어 홀로 자신의 생활을 해나갈 때까지 돌보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희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는 나의 분신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가 가진 인격 수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독립적인 단위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게 되면 부모도 과거의 상처나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돌봄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와야 합니다. 그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조금은 소홀했던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펼쳐진 인생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독립할 때가 되면 기꺼이 자식을 떠나 보내세요. 억울해할 일도 섭섭하게 느낄 일도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듯 부모도 어느 순간 자식에게서 독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식의 입시, 자식의 취직, 자식의 결혼, 자식의 실패가 걱정되시나요? 역설적으로 실패가 걱정되신다면 오히려 빨리 실패를 맛보게 하세요. 부모가 자식을 감싸고 실패를 막는다면 그 실패는 자식이 나이를 더 먹었을 때 큰 실패로 찾아올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실패를 맛봐야 극복할 힘도 생기고 회복할 시간도 많아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째, 혼자를 즐기되 타인과의 교감도 필요합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혼자 살라고 하지만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본인의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주도적으로 지내되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724명의 인생을 전향적으로 연구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75년간이나 연구를 했으니 당연히 연구 결과물 또한 엄청나겠죠. 연구 대상자들 중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연구 프로젝트를 최종 주관한 사람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라고 하는데요. 그가 위 연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대인관계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부와 명예에 있지 않고 대인관계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곧 행복의 열쇠입니다. 대인관계가 사랑, 증오, 갈등, 성공, 행복, 실패, 좌절, 분노, 건강 등 인간이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엔 특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행복하게 오래 산다고 하며 돈이 많아도 혼자 사는 외로움은 독약이라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뇌기능이 중년부터 퇴화돼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하네요. 반면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배우자나 자식, 친구 등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80대가 돼도 건강했다고 합니다. 좋은 편이 아니었던 콜레스테롤 수치와 관계없이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일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든 건강이든 일이든 그것들의 성패가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증오, 갈등, 성공, 행복, 실패, 좌절, 분노, 건강 이 9가지 요인 중 대인 관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갈등과 행복입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심한 사람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갈등으로 인해 분노와 증오, 고통이 수반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실제로 애정이 없고 갈등이 심한 부부는 행복은 물론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혼한 것보다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닌 이유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또 깊게 다루기로 하고 간단히 여기까지만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무엇이든 배우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나이 들기 시작한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배움을 그만둔 사람은 20세든 80세든 늙은 것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은 항상 젊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배움이라고 하며 인생의 결실과 즐거움, 정신적 발전을 촉진하는 추진력은 바로 참다운 배움이라고 합니다. 배움은 꼭 대학 같은 곳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넓은 의미에서 배움은 뭔가에 적극적으로 흥미나 관심을 가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에는 정년을 맞이하는 65세부터 따져도 남은 시간이 25에서 35년입니다. 아직 50대라면 다시 한번 새로운 배움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활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기도 하죠. 여태까지 생업이나 육아에 쫓겨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는 사람도 이제는 다시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정년을 지났거나 혹은 70대 그 이상이 되었어도 상관없습니다. 배움은 언제 어느 때나 시작할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머릿속으로 해보자, 시작하자 하고 생각만 하는 것과 실제로 하고 있다, 시작했다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빨리 시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맥도날드 창업주는 몇 살 때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53세라고 합니다. 맥도날드를 창업했던 레이 크록은 일과 공부를 즐겼기에 50대의 나이에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또한 치킨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KFC는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62세에 KFC를 창업하여 성공시킨 브랜드입니다. 창업 당시 그의 손에 쥔 재산은 사회보장금과 트럭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요즘 서점가에 가면 50대 이후부터 사업이나 연구를 시작하여 성공적인 인생 후반부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첫째,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많은 후반부 인생에서 공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배움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인생의 선택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대학을 다니면서 젊었을 때 할 수 없었던 지식의 욕구를 채우거나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제2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기술과 문화 속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게 해줍니다. 요즘엔 IT 기기 하나만 잘 다루어도 젊은 세대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들이 쓰는 말이나 문화를 이해만 해도 공통 관심사가 늘어나고 센스 있다며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들과 소통이 잘 된다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인정받는 시니어가 되지 않을까요? 넷째, 배움은 인생의 활력소로서 우리의 정신건강을 맑게 유지시켜줍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뭔가를 다시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놀랄 만큼 늘어나 있습니다. 대다수 대학에서는 공개 강좌와 평생교육원 등을 설치해 성인부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충실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각 자치권별 문화센터 커리큘럼의 수준도 상당합니다. 노래교실, 사교 댄스, 테니스, 수영 같은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 전문 인문학 강좌에서 자격증 반까지 온갖 과목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같은 온라인 강의 사이트는 무료이면서 그 내용이 충실하니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배움이나 학습을 통해 자기 세계를 넓히고자 하는 늦깎이 학생은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새로운 재미들을 놓치지 않고 즐기는 훌륭한 탐험가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여가를 즐긴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것이다.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야말로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배움의 참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복한 노인은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